안녕하세요. 이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석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저와 디렉터님이 시즌2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면요. 오늘 방송은 콘텐츠 소개에 대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국어 자막 지원을 위해서 사전 녹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여기 화면 아래 자막 설정 선택하셔서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공식 디스코드에 Q&A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저와 피디님이 열심히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고 투명하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이들 오셔서 보시고 질문과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디렉터님 오늘 진행 순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화면 보시면 먼저 시즌2 트레일러를 보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으로 트레일러에서 다루지 못한 시즌2의 다양한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즌2 로드맵과 함께 업데이트 일정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얘기해 주신 대로 방금 전에 공개한 시즌2 트레일러를 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r the run. You know that it's coming. You know that it's coming. Come on. You know they ain't frontin'. Ain't no time left. I'm saying. You know they ain't playing. You know they ain't playing. Come on. No, this ain't no game. Consider this as your warning. So make sure you want it. Make sure you want it. Make sure you want it. 'Cause they ain't stopping for nothing. Stopping for nothing. Stopping for nothing. It's about to be on. 네, 지금까지 시즌2 트레일러 보셨고요. 디렉터님, 되게 여러 가지 장면이 지나갔는데 한 장면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좀 넘겨서 장면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보시면 처음 보는 캐릭터가 등장했죠. 네, 이번 시즌에 새 계승자로 합류하게 되는 킬런 아요델레입니다. 잠깐만요, 디렉터님. 저희 이번 시즌에, 아니, 시즌2죠. 시즌2에 신규 계승자를 이 2명 출시하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킬런 말고 다른 계승자는 여성 캐릭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신규 여성 계승자는 이 시즌2 트레일러에는 등장하지 않은 거죠? 네. 신규 여성 계승자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새로운 계승자 킬런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킬런은 보이드 작전에 주로 투입되는 수색부대 하운드 소속의 계승자입니다. 하운드는 보이드 탐사가 필요한 공간이 발견되면 수색과 필요한 경우 장악까지 시도하는 전문 수색부대고요. 킬러는 하운드에서도 매우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 계승자입니다. 킬러는 독성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공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적을 관통하는 연속 대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킬런의 스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화면으로 좀 넘어가서요. 네, 샤렌이 등장했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공개되는 계승자 스토리는 바로 샤렌인데요. 그 트레일러 지금 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샤렌의 숙적 같아 보이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그 프레이다 스토리에서는 샤렌이 굉장히 냉정한 모습으로 좀 맞아요.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샤렌 스토리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각성한 계승자 샤렌은 기계의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고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벌거스를 향해 큰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냉철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에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 끊임없이 혼란을 느끼고 또 고뇌하고 있어요. 샤렌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이런 인간성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의 성장, 이런 스토리를 이번 시즌2에서 다루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계승자 스토리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 계승자 스토리에도 시네마틱이 2편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스토리 콘텐츠 강화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피드백도 많으시고 저희도 강화하고 싶은데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계승자 스토리 볼륨을 더 키울지 아니면 메인 스토리 볼륨을 더 키우고 내용을 강화할지 이런 게 좀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둘 다 시네마틱 제작이나 더빙의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모든 걸 다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현실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계승자 스토리 컨텐츠는 퍼스트 디센던트가 캐릭터 기반의 슈터이기 때문에 퍼디를 좋아하는 유저분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유저분들께서 이런 계승자 스토리 컨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것들을 더 앞으로 경험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도 이 피드백을 참고해서 더 발전된 계승자 스토리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코드 Q&A 채널에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 보는 몬스터가 등장했는데. 네, 새로운 벌거스 군단의 보스 드레드 아머입니다. 네. 다른 벌거스에 비해서 체격이 훨씬 커 보이는데요. 네, 기존의 벌거스 네임드 몬스터보다 더 육중한 몸집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덩치만 큰 건 아니에요. 페이지마다 무기를 변형해서 다채로운 전투를 선보입니다. 처음에는 핸드건과 방패를 이용해서 전투를 진행하는데요. 페이지가 전환되면 방패를 2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근접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2개의 핸드건을 꺼내서 동시에 사용하며 전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네임드 몬스터보다 더 다채로운 패턴을 즐길 수 있는 보스 몬스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믹이 이게 재밌게 들리네요. 디자인도 제 취향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기믹도 좀 다양하고 멋있는 몬스터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레드 아머처럼 많은 패턴을 가진 벌거스 네임드 보스뿐만 아니라 필드의 몬스터들도 패턴을 다양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시즌2에 새로 추가되는 던전이죠. 네, 보이드에 좌초한 선각자의 함선을 조사하러 가는 내용의 신규 던전입니다. 디렉터님, 이 던전이 마랭 8이 되면 메인 스토리와 상관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던전은 일반과 어려움 난이도로 제공이 되고요. 플레이어가 마랭 8에 도달하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킬런과 새로운 컨텐츠인 조력자를 획득할 수 있어서 많은 플레이어들이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던전이 지금까지 다른 던전들과는 좀 색다른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이 던전을 입장할 때마다 이동 루트가 좀 달라져서 새로운 네.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400% 침투 작전처럼 몬스터가 많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에는
함선을 지키는 방어 장치로 침입자를 감시하는 드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론에게 발각되면 몬스터가 더 많이 소환되기 때문에 드론을 피해가면서 진행하거나 해제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물론 근데 드론에 발각되든 말든 전부 다 섬멸해버리는 것도 또 하나의 진행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보스가 아까 등장한 드레드 아머인가요? 네, 조금 전에 소개했던 드레드 아머와의 전투가 마지막 전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부 몬스터는 보이드 베슬에서만 있는 보이드 차폐막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스킬 공격으로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기존 던전과 차별화된 전투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신규 궁극 무기네요. 네, 맞습니다. 볼티아라는 신규 궁극 광선 소총이 추가되었어요. 시즌2 배틀 패스를 통해 무료로 3개까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참, 그 궁극 무기 하니까 그 이번에 궁극 무기 연강 페널티가 삭제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되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밸런스 이슈는 없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궁극 무기는 고유 효과를 강화해서 페널티를 보정하고 고유 효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그래서 고유 효과 4단계를 달성해야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이제는 고유 효과 0단계에서도 페널티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4단계까지 고유 효과를 강화해야 하는 동기는 조금 약해질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궁극 무기를 0단계 상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기 때문에 접근성은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궁극 무기 활용이 더 쉬워진 것 같아서 좀 반갑고요. 그러면 다시 볼티아 얘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볼티아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볼티아는 버니의 전류 방출 기술을 광선 소총에 접목시킨 무기예요. 그래서 발사한 전류가 적에게 명중하면 주변 적을 전류로 연결해서 연쇄적인 데미지를 입힙니다. 마치 다른 게임들의 체인 라이트닝 같은 네, 그런 그렇겠네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중 제압에 아주 유용한 그런 무기고요. 그리고 스킬로만 파괴 가능한 보이드 차폐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총기입니다. 그래서 보이드 베슬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새로운 던전하고 궁극 무기가 유저분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음엔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시즌2에서 제가 듣기로 메인 스토리와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들었거든요. 이번 스토리 배경 어떻게 될까요? 시즌2의 이야기는 철의 심장을 추적하는 도중에 발견한 보이드 심층부의 이상 신호를 따라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보이드 공간에는 잉그리스로 건너오다가 파괴된 벌거스 함선의 잔해라든가 미확인 물체 같은 잠재적인 위협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사령부에서는 이를 모두 보이드 베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드 베슬을 탐사하는 전문 부대 하운드가 있고요. 이 하운드의 요원 킬런이 파견되면서 이번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런 보이드 베슬에서는 뭔가 새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겠네요. 네, 이번에 발견된 보이드 베슬은 단순한 벌거스 함선의 잔해가 아니었어요. 이곳에서는 인류나 벌거스보다 훨씬 진보된 유전공학 기술이 있었고 심지어 연구 중인 거신 잔해도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계승자들은 이 수수께끼의 함선에서 연구 자료를 탈환하려는 벌거스의 공격을 막고 보이드 베슬의 비밀을 하나둘씩 풀어가게 됩니다. 시즌2의 스토리는 기존 메인 스토리의 후속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향후 스토리를 위한 거대한 비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드 베슬을 조사하며 이 함선의 진정한 정체를 밝혀내고 앞으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좀 예상해 보시면 이번 시즌2 스토리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보이드 베슬에서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되고요. 그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탐험하면서 비밀을 많이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얼티밋 샤렌이 등장을 했습니다. 앞에 샤렌 스토리 설명에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즌의 얼티밋 계승자가 바로 이 샤렌입니다. 네, 그리고 얼티밋 샤렌과 함께 2개의 얼티밋 샤렌 전용 얼티밋 스킬 모듈이 출시됩니다. 첫 번째 모듈은 광역 진압이라는 모듈이고요. 이
스킬 모듈은 샤렌의 부족했던 선멸 능력을 강화하는 스킬 모듈이에요. 이 스킬은 샤렌 주변에 360도로 단검을 던지는 그런 스킬을 부여합니다. 360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치명타가 발생하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치명타를 늘리고 그리고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이는 세팅을 하면 이 스킬을 굉장히 자주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킬 모듈은 매복의 권력군이라는 재밌는 이름의 스킬 모듈이에요. 이 스킬 모듈은 은신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은신 중에 이동 속도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은신 상태에서 사용한 스킬의 대기 시간도 줄여줘요. 그리고 은신 중에 적을 척치하면 다시 은신이 발동되기 때문에 무한 은신이 가능한 그런 기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충격탄 스킬을 공격 스킬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은신과 스킬 딜러 컨셉을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스킬 모듈이에요. 참 샤렌 은신 얘기가 나와서 샤렌이 은신 중에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개선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침투 작전 같은 데에서 함정 구간 통과할 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드 베슬에서도 적의 감시막을 피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샤렌의 얼티밋 스킬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로 나왔네요. 네. 네. 트레일러 중간중간 셰퍼드가 등장했는데 시즌2에서는 조력자라는 컨텐츠로 개를 영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셰퍼드가 등장해서 다들 깜짝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개를 키우는 애견인이라 많이 기대하고 있는 컨텐츠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발팀의 조력자와 상호작용 같은 것도 좀 많이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네, 조력자와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쓰다듬기라든가 뭐 발 같은 거라든가 또 하이파이브? 네네. 네. 이런 기본적인 상호작용부터 조력자와 함께 콩가를 연주하는 그런 재밌는 상호작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를 또 다양하게 꾸며야 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다양한 꾸미기를 위해 커스터마이징도 털, 그리고 바디 스킨, 그리고 몸통 부착물, 머리 부착물 이렇게 내부위로 나눠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력자 꾸미기 아이템도 꾸준히 나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얘기하신 상호작용도 계속 강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조력자가 아무래도 이제 생물이다 보니까 나와 더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것들이 강화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력자의 기본 기능, 특히 이동을 구현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예요. 하지만 계속 강화하고 개선하고 상호작용을 강화해서 유저 여러분들이 조력자에게 더 깊은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즌2에서 조력자는 다양한 파밍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마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로 조력자가 대신 아이템을 파밍해 줍니다. 하지만 캐릭터가 너무 빨리 이동하면 조력자가 모든 아이템을 챙기지는 못하고 주인을 따라가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을 필터링에 맞춰서 자동으로 분해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아주 반가운데. 네, 저는 이 기능이 가장 유용한 기능이라고 테스트하면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력자는 모듈 드랍 확률을 소폭 증가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시즌2 트레일러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사실 저희가 시즌2 트레일러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시즌2 콘텐츠가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보여드리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른 단계에서 준비 중인 것들을 공개하고 유저분들의 피드백들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너무 꽁꽁 숨겨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한 것 같아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거칠고 아직 완성이 안 됐더라도 미리미리 공유를 드리고 열심히 피드백을 받아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띄워놓고 또 시즌2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까 트레일러에서 보여드렸던 조력자입니다. 실제 제가 테스트 빌드에서 데리고 다니면 생각보다 많이 귀엽더라고요.
뭐 다른 얘기지만 나는 전설이다 같은 느낌도 좀 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지금도 이제 조금씩 이제 스킨이랑 부착물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다양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력자 스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털 색상, 그리고 바디 스킨, 이 옷이에요. 네, 그리고 몸통 부착물, 그리고 머리 부착물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각각의 요소를 자유롭게 조합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털 색상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보상으로 획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곧 12월이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테마 스킨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력자의 크리스마스 이벤트 스킨을 준비하고 있고요. 사슴뿔과 빨간 코 장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력자 등에 작은 산타가 앉아있는 재밌는 디자인도 준비하고 있어서요. 네. 시즌 분위기를 한껏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 앞으로도 이런 조력자 스킨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 플레이어분들이 다양하게 꾸밀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장면은 제가 아까 이제 신규 계승자인 킬런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 킬런의 스킬이 보이고 있는데 이 스킬 이름이 제가 맹습이라고 들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강해 보이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맹습은 킬런이 전방으로 돌진하면서 적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스킬이에요. 네. 네, 전방에 있는 적을 관통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변 적가직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공중에서 점프랑 연계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동기로도 아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합니다. 재밌겠는데요. 네. 그러면 그 맹습을 통해서 적을 산성 침식 상태로 만든다고 들었어요. 요거는 어떤 효과인가요? 맹습으로 관통한 적과 주변 적들에게 산성 침식 상태가 중첩이 됩니다. 산성 침식이 제가 이거 발음을 잘 못해요. 산성 침식. 네, 산성 침식이 많이 중첩될수록 킬런의 스킬이 더 많은 피해를 입혀요. 그리고 킬런의 시그니처 스킬인 맹습을 자주 활용하는 세팅을 통해서 스킬 중심의 전투를 펼치는 그런 계승자입니다. 그리고 스킬 사용할 때 킬러는 정신력을 소모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스킬을 많이 사용하는 계승자에게 유리한 보이드 베슬 공략에도 아주 적합한 계승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아까 새로운 여성 계승자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이네즈 라야입니다. 이네즈는 킬런과 함께 보이드 베슬을 탐사하는 파트너로 전기 속성의 계승자입니다. 시즌2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광역 전투에 특화된 캐릭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전기 속성이군요.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의 전신 슈트 느낌을 살려서 좀 컨셉을 잡아봤고요. 디자인적으로 특기할 만한 점이 있는데 이네즈가 헤일리처럼 체형적으로 조금 다른 계승자와 차이를 주게끔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미지에서도 조금 느낌이 나긴 하는데 실제 게임에서 보시면은 좀 더 차이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네즈는 7주차에 추가할 예정이라서 1주가 아니고 7주차에 추가할 예정이라서 그때까지 마무리 작업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이네즈가 스토리 내에서 NPC로도 등장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네즈를 7주차 업데이트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세한 스킬 구성은 추후에 따로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주차에는 킬런의 파트너로 스토리에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즌2의 스토리에서 펼쳐질 킬런과 이네즈의 케미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얼티밋 샤렌.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이 얼티밋 샤렌의 기본 외형이고 오른쪽이 이제 얼티밋 샤렌의 신규 스킨이에요. 요 얘기 하기 전에 디렉터님은 혹시 그동안 얼티밋 스킨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남성 계승자 중에는 레픽의 태양 수호자. 네.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양 수호자를 어떻게 세팅했냐면 페인트로 흰색을 다 깔고 진한 검은색 선을 이렇게 선으로 칠하면 약간 옛날에 프라모델의 먹선 칠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했고 그리고 역해 중에는 뭐 얼티밋 프레이나의 스킨이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망사 취향인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피디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티밋 벨비가 생각이 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얼티밋 벨비 기본 디자인이나 스킨이나 제가 수정 요청을 좀 많이 했어요. 에디님한테 거의 뭐 하루에 몇 번씩 맞아요.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고 덕분에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서 그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얼티밋 샤렌 스킨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이건 뭐, 네, 제가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좀 SF, 공각기동대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어서 지금까지 컨셉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네, 좀 멋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시즌2에 출시 예정인 스킨을 거의 모두 보여드릴 거긴 한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이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속 양도 늘리고 디자인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요 화면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공공무기인 망치와 모르거든요. 근데 이름만큼 외관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성능도 화끈하겠죠? 네, 이 무기는 특히 근거리와 지향 사격에서 강력한 그런 산탄총입니다. 망치와 모루라는 이름처럼 근데 지금 화면에 총기가 2개 보이는데 위에가 망치고 밑에가 모루는 아니에요. 네, 딱 그렇게 생각이 네. 생겼는데. 네. 총기의 이름이 망치와 모루고요. 네, 네. 하나는 스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이름처럼 2가지 발사 모드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망치와 모루입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총기예요. 그럼 그 망치와 모루 각각의 모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나요? 네, 먼저 지향 사격 중인 상태를 망치 모드라고 하고요. 네. 일반적인 산탄총처럼 넓은 범위에 산탄을 발사해서 적을 광범위하게 제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조준 사격을 시도하면 모루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 이때에는 한 발씩 발사체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사체가 날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면서 거기에서 산탄을 원거리에서 퍼뜨리거든요. 네. 되게 화끈한 이 모드네요. 한 발 한 발의 무게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부가 효과로 적의 행동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무기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행동 속도 저하 효과이고요. 그래서 발사체의 폭발로 인해서 적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망치와 모루 스킨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 망치와 모루의 스킨은 전투 보급품 상점에서 시즌2 배틀 패스 전투 보급품 상점에서 네. 무료로 획득 가능하도록 네, 준비 중입니다. 좋네요. 네. 네, 플레이어 여러분이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즌2의 엔드 컨텐츠 중에 하나인 심층부 보이드입니다. 이 심층부 보이드 요격전은 지금 가장 어려운 콘텐츠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특징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심층부 보이드에서는 변종 거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거신들은 기존의 폭주 모드 대신에 보이드 역류 모드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드 역류 모드에 진입하면 능력이 강화되고 파괴된 파츠가 재생성되는데요. 그리고 또 새로운 패턴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플레이어들은 데미지를 입히거나 저 파츠를 적출하거나 파괴해서 보이드 역류 모드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게 팀 플레이 메커니즘이 없는 대신에 세팅이 되게 중요한 이 콘텐츠라고 들었어요. 팀 플레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네,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심층부 보이드는 거신에 맞춰 세팅을 변경하는 공략이 필요합니다. 방어도 좀 맞춰야 되고요. 네. 그리고 처치 시간을 단축하려면 속성 공격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시즌2 이 심층부 보이드 보상으로 거신 테마의 스킨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인게임 컨텐츠이니까 네. 다양한 스타일의 스킨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네, 멋있는 스킨도 있고요. 그리고 코믹한 스킨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킨에 대해서 워낙에 의견들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재미를 추구한 스킨만 만들 게 아니라 멋있는 스킨도 만들 거고 또 섹시한 스킨도 만들어서 다양한 스킨을 다양한 스타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유저분들께서도 각자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컨셉,
많이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 스타일을 뭐 계속 추구하는 것보다 다양한 이 스타일을 더 많이 좀 만들어 달라라고 저 인제 아트 팀에도 요청을 했고요. 그런 뭐 개발력과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인제 스킨 인기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의외로 되게 다양한 계승자의 다양한 스킨들이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막상 데이터를 확인해서 보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과 조금 예상 이상으로 다양한 계승자 그리고 다양한 스킨들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언제 한번 스킨 인기 데이터를 한번 공개해서 또 유저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는 자리를 가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도 팀 내에 있었습니다. 네네. 언제 한번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요게 포인트가 저는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스킨 뭐 하나씩 갑자기 공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지 뭐 그냥 스킨의 이름만 공개하더라도 그 계획을 좀 미리미리 공개를 하고 저희들이 힘들어도 피드백을 듣고 반영해 나가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후에 시즌2에 업데이트된 스킨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이야기 또 나눠보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려움 특수작전 얘기예요. 네. 기존보다 더 높은 레벨의 몬스터들이 등장하고 배치도 이제 새롭게 변경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어려움 특수작전은 고레벨의 강력한 몬스터들이 등장해서 기존의 특수작전과는 전혀 다른 난이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플레이어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배치와 전술적인 요소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 듣고 있으니까 제 고민이 프레이나 밸런스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고민이 많잖아요. 네,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테스트를 하면서 프레이나를 포함한 3인 파티로 몬스터를 160레벨로 맞춰놓고 진행을 해보니까요. 다른 계승자 조합보다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훨씬 덜 조작을 하면서 플레이할 수가 있었어요. 프레이나의 스킬 메커니즘 덕분에 대규모 몬스터 처치가 다른 계승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쉽고 특별히 어려움 없이 플레이가 가능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프레이나는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프레이나의 전염 스킬이 네. 무한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몬스터가 많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계승자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멀티플레이어에서 밸런스가 좀 무너지고 다른 플레이어들의 그렇죠. 역할이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신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더 걱정인데요. 프레이나의 압도적인 강력함이 이 신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프레이나에 맞춰 난이도를 조정하면 사실 다른 계승자들은 플레이가 너무 어려워지고 다른 계승자에 맞춰 조정하면 프레이나가 너무 쉬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프레이나를 완전히 또 너프하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아니죠. 네, 저희는 프레이나를 단순하게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지난주에 디스코드 대부 Q&A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도 드리고 또 커뮤니티의 의견도 구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이 이에 대해서 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단순한 너프를 플레이어분들이 싫어한다는 사실도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저분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 여러분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만약에 어떤 우리가 이 변화를 준다 하더라도 많이 플레이어 커뮤니티와 토론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 또 많은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팀도 이미 출시된 계승자의 너프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플레이어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어 여러분들 의견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디스코드 Q&A 채널에서 이 부분이 이미 여러 번 토론이 되고 있긴 한데 또 추가적으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는 이 아이템 획득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스템이 2가지 도입이 될 예정이라 소개를 좀 해 드리려고 해요. 아까 이제 집중 공략 시스템과 고급 형태 안정제라는 이름인데 이 시스템들이 파밍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 드롭률은 저희가 꾸준하게 지적을 받고 있는 문제잖아요. 네, 드롭률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항상 주의 깊게 네. 듣고 있습니다. 현재도 드롭률이 낮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퍼디의 드롭률 숫자 자체가 낮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10에서 20% 정도의 드롭률이면 사실 충분히 파밍할 만한 확률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플레이어마다 경험 차이가 있어서 누군가는 10%인데 한 판 만에 얻고 누군가는 10판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해 보면 복불복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개인 경험 차를 줄이기 위해서 집중 공략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집중 공략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어는 원하는 미션에 집중 공략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설정한 미션을 진행하면 게이지가 차오르고요. 이 게이지가 100%에 도달하면 확정적으로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일정 횟수만큼 반복하면 목표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 고급 형태 안정제라는 새로운 아이템도 저희가 소개를 할 건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죠? 네, 고급 형태 안정제는 비정형의 개봉 확률을 보정해주는 아이템이고요. 이 아이템을 사용하면 비정형 물질의 개봉 확률이 반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와 30%짜리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 고급 형태 안정제를 사용하면 반전이 돼서 6%짜리가 30%짜리로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확실히 파밍 난이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획득 방식, 보상 획득 방식에 대해서 이후에 추가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시즌2에 집중 공략을 도입하고 그리고 데이터와 피드백을 통해서 이 파밍 경험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급 형태 안정제는 이벤트와 ETA 제로 등을 통해서 한정적으로 일단 공급을 하고 네. 데이터와 그리고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보면서 인게임 보상에 어떤 식으로 접목할지에 대해서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ETA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저희가 도입한 거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스템들을 통해서 이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파밍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개선 소식인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얼티밋 버니 기본 외형에 염색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런 기본 외형도 페인트를 다 사용해서 염색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했잖아요. 디스코드에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좋아하시긴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서 이제 기본 캐릭터에도 페인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스킨에만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스킨을 구매하지 않거나 혹은 전투보급품 상점의 무료 스킨을 획득하기 전에는 기본 캐릭터에 나만의 개성을 부여하기가 그렇죠. 좀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기본 캐릭터도 자유롭게 페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나만의 개성을 좀 더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커스터마이징 개선 피드백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와서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커스터마이징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그 커스터마이징 요소를 계속 확장하자는 공감대를 개발팀이 가지고 그쵸. 있습니다. 네, 플레이어분들이 커스터마이징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요소와 개선 사항을 적용해서 이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만족도를 계속 높여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계승자와 얼티밋 계승자의 기본 외형의 염색 허용과 함께 등부착물 그리고 총기 이런 기본 외형도 염색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진짜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는 이 멀티밋하고 일반 계승자의 기본 외형만 염색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업무하시는 분들이 검토하시더니 뭐 등부착물하고
뭐 총기 외형, 기본 외형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상당히 반가웠고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공유를 드리면 뭐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앞으로는 이런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번들이 아니라 단품으로도 출시할 계획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번들로만 사야 돼서 불편하다고 지적을 많이 주셔서 시즌 2 시작할 때 모두 변경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 보이드 침식 정화라는 이제 새로운 엔드 콘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보이드 침식 정화는 1주차는 아니고 7주차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보이드 침식 정화가 시즌2의 최종 엔드 컨텐츠가 될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보이드 침식 정화는 시즌2의 엔드 컨텐츠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컨텐츠입니다. 풀 스펙을 갖춘 4인 파티가 팀워크를 완벽하게 맞춰야만 최종 단계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보이드 침식이 발생한 잉그리스 무대에서 강력한 벌거스와 네임드 보스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시즌2에서는 총 30단계를 도입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테스트 과정에서 단계 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30단계를 구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난이도가 점차 증가하고요. 각 구간별로 다른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무기 코어 개방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재료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어서요. 이 컨텐츠에 도전하는 플레이어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 보이드 침식 정화가 얘기하신 것처럼 시즌2의 엔드 콘텐츠로서 도전과 보상을 제공하는 좋은 콘텐츠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플레이어분들이 엔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개발팀도 항상 더 많이 늘리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보이드 침식 정화, 그리고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심층부 보이드, 네. 이런 컨텐츠들을 준비했고요. 또 앞으로 더 많은 컨텐츠를 추가해서 다양한 엔드 컨텐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무기 코어 개방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지나갔거든요. 이 무기 코어 개방 시스템은 이제 시즌2 7주차에 추가되는 컨텐츠인데요. 이 무기의 성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무기 코어 개방 시스템은 무기의 성능을 더욱 뾰족하게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고요. 무기의 스펙을 추가로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 무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어 슬롯이 최대 5개. 네, 5개. 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슬롯들은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네, 무기마다 고유한 코어 슬롯이 최대 5개까지 있고요. 각 슬롯에는 특정 모양의 코어 아이템을 파밍해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 아이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드 침식 정화에서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코어 아이템을 통해서 무기의 특성을 원하는 방향으로 더 조정할 수 있겠네요. 네, 플레이어가 원하는 무기 스타일에 맞춰서 코어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전략적으로 세팅을 구성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무기의 코어 개방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무기를 만들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전력과 파밍 요소가 결합된 무기 코어 개방 시스템이 시즌2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파밍과 세팅이 더 흥미로워지고 재밌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들 기다리시는 시즌2에 등장할 새로운 스킨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시즌의 새로운 진화 스킨부터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벨비가 이번 진화 스킨의 주인공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진화 스킨도 제가 피드백을 열심히 했어요. 물론 이제 저의 피드백이 뭐 항상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좀 더 이제 이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퀄리티업을 했으면 해서 여러 가지로 피드백을 좀 많이 들었고요. 네, 피디님이 벨비에 좀 남다른 애정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가? 의도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 그랬다. 네. 아니, 벨비를 애정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프레이나를 제일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진화 스킨은
진화 요구 조건을 대폭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아, 예. 반가운 소식이. 저도 할 때마다 이거 솔직히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실제로 최종 단계까지 도달한 그 유저분들의 비율이 저희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어요. 퍼디는 다양한 계승자를 활용하면서 즐기는 게임인데 그렇죠. 네. 이 진화 스킨의 조건이 너무 한 계승자 사용을 강요한 조건이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좀 진화 조건을 좀 낮춰서 더 많은 최종 단계 벨비 진화 스킨이 이 알비온에서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계승자 프리미엄 스킨도 추가할 예정인데요. 이 여성 계승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샤렌, 버니, 비에사, 헤일리의 신규 프리미엄 스킨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버니의 경찰 컨셉도 상당히 이제 독특하고 멋있는데요. 아마 헤일리 스킨이 제일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테스트 빌드에서 이 얼티밋 프레이나 스킨 버전하고 이 헤일리의 이 프리미엄 스킨하고 투샷으로 세워봤는데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네, 헤일리 스킨도 망사군요. 네. 네, 그쵸. 네, 네. 네. 그리고 남성 계승자의 경우에는 카일, 제이버, 애쉬모 이렇게 3명의 프리미엄 스킨이 추가됩니다. 제이버는 디자인이 SF 같은 느낌이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엔조 하얀매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굉장히 좋았죠. 네. 그래서 제이버도 마음에 들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공용 스킨도 추가할 예정인데요. 왼쪽에 이 4개 이미지는 아까 보여드린 심층부 보이드 보상용 스킨 남녀 버전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미지 3개는 일상복 컨셉으로 추가될 예정인데 이 왼쪽 2개 이제 하얀 복장이 겨울 테마에 맞는 이 남녀 스킨이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들이 일상에서 애용하는 이 트레이닝복, 네, 남성 트레이닝복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꼭 공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시즌2부터 출시되는 공룡 스킨들은 한 번 사면 여러 계승자에 착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에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어서 이제 시즌 이벤트 스킨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테마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와 함께 크리스마스 스킨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각각 헤일리, 벨비, 버니입니다. 그 남성 공용 스킨도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좀 개그 컨셉의 디자인이에요. 아마 그건 추후에 보여드리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헤일리 의상은 제가 이제 테스트 빌드에서 마찬가지로 입혀봤는데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월에는 아시아 지역의 큰 명절 설날, 네, 루나 뉴 이어가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저희가 또 스킨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남성 공룡 스킨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시아풍 무사 스타일로 굉장히 멋있게 나왔는데 멋있죠. 네, 안타깝게도 아직 제작 중이라 오늘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여성 계승자용 이 스킨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한국, 일본의 전통 의상을 테마로 제작을 해봤고요. 그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셋 다 여성 계승자 공용 스킨으로 이 추가를 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하나 사시면 다른 여성 계승자들한테 같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아시아 국가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그 이제 본인들의 전통 의상이 없다고 해서 좀 서운해 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더 다양한 테마로 계속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스킨들을 단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에 맞춰서 시즌2에 그동안 얼티밋 계승자 스킨들을 모두 단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래도 좀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그림이 없지만 네,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2월에 이제 크리스마스 테마, 1월은 이제 설날 테마로 해서 이벤트와 스킨을 출시할 예정이고 2월에도 새로운 이벤트와 시즌 한정 스킨을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바로 요거 이제 저희 에이리님 아이디어인데 겨울온천 테마를 추가해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적극 찬성을 하고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미리 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작 중인 오늘 공개하지 않은 스킨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바로 많이들 기다리시는 샤렌, 헤일리의 사관학교와 메이드 복장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즌 2의 이 1주차에 추가는 되지는 않고 시즌 2 도중에 추가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정리되는 대로 또 소식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스킨이 계속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오늘 상세 소개에 포함되지는 않았던 시즌 2에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개선 사항이 있거든요. 그 먼저 이제 반응로 강화, 등급 확장과 콘텐츠들의 리밸런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편의성 업데이트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링 메뉴의 기능이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요격전을 실패했을 때 권장 가이드를 안내하는 기능도 추가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계승자를 장착했을 때 추천 모듈을 자동으로 장착해주는 기능들로 초보자분들을 도와주는 기능도 개선이 네, 됩니다. 의외로 이 모듈을 안 끼고 하시는 네.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추가한 개선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또 소모품 슬롯 제한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미션 지원 시스템, 도움 요청 시스템도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침투 작전에 랜덤 매치메이킹을 도입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진행되는 걸 지켜봤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침투 작전을 선택하고 랜덤 매칭을 시도하면 보상은 선택한 침투 작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랜덤한 던전에 매칭이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매칭 시간을 네. 좀 단축하고 보상을 하나를 집중으로 파밍하더라도 다양한 침투 작전을 좀 플레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역배열 강화 이것도 개선 소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해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역시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개선을 해왔고요. 기존에 감소 효과가 남아있던 부분을 아예 삭제하고 공격적인 효과도 추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배열 효과 전체를 다 수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그 중에 사용하고 있는 역배열 효과들을 남기고 사용률이 떨어지는 효과들을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피드백과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시즌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즌2에서 역배열 강화 경험치는 어려운 보이드 베슬에서 획득하게 되고요. 또 기존처럼 필드의 철의 심장 입자 수집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선 사항들을 통해 플레이어 여러분께서 더 나은 경험을 플레이어 여러분들께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기대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받았던 피드백들을 반영해서 개선 사항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시즌2 진행하는 동안에도 계속 개선을 하고 패치를 할 예정이라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즌2 업데이트 계획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즌1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즌2에서는 많은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이제 물론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겠지만 좀 얘기를 드리면 먼저 이제 업데이트 분량에 대해서 시즌1 중간에 변경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즌 첫날에 최대한 업데이트 분량을 집중을 해서 좀 많이들 오셔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시즌 시작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업데이트를 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최대한 몰고 정기적으로 콘텐츠 업데이트를 계속 하려고 이거를 좀 부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 날짜를 좀 찍고 정기적으로 계속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신규 여성 계승자 그리고 이제 신규 엔트 콘텐츠 이런 것들을 7주차에 추가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업데이트는 시즌 초에 집중해서 제공을 하되 이후에 매달 새로운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즌2는 12월 5일에 첫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2025년 1월 16일 7주차에 컨텐츠의 추가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즌2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빌드 플레이 장면이 좀 적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저희 다음에 계획이 사실 있잖아요. 네. 네, 다음번에는 실제 시즌2 빌드 플레이 모습을 좀 준비해서 직접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시즌2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 준비 중이라 날짜는 따로 다시 안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날 방송에서 시즌2 플레이 외에도 다른 얘기를 더 드릴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시즌2 이후의 계획까지 공개하자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이게 사실 오늘 제가 모르는 척하고 물어봤는데, 저하고 이제 디렉터님이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오늘 뭐 단정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다음에 다시 찾아뵐 때는 시즌2 이후의 로드맵을 최대한 구체화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개발팀은 계획을 좀 미리 공개하고 또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발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계속 소통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